자, 9월 25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짚어보고 특징 뉴스들 본 이후에 오늘 또 신규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까지 안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에 앞서서 오늘 저녁에는 교육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저녁 7시에 이제 하반기 주요 업종과 봐야 될 종목들 간단하게 제가 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또 10월입니다. 그럼 10월, 11월, 12월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8, 9월 시장지수 좋지 않고 삼성전자 계속 하락하고 코스피도 코스피 뿐만 아니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답답한 시장, 지루한 시장, 좀 더딘 움직임, 그죠? 남은 이제 3개월 동안은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도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뭐 기준을 뭐 거의 이제 1년 단위로 생각을 하고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그렇다고 뭐 보유 종목들을 보유 기간을 뭐 1년 가까이 봐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내가 올 한 해 어떤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종목에 대한 목표 수익률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기대 수익을 가지고 항상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할 뿐, 난 이걸로 무조건 20% 수익 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급해지기 마련이고 기준과 원칙이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그럼 반대로 올 한 해 그래도 시장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그래도 내가 오늘 뭐 이번 올 한 해 뭐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면 주식으로 뭐 200만 원을 벌 거야, 이런 기준을 세우고 목표를 근접하게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이번 올 한 해는 주식시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이슈는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뭐 연초에 뭐 총선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뭐 내가 생각한 주식 관련된 수익률, 부가적인 이 투자 관련해서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올 하반기 잘 마무리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그리고 하반기 남은 이슈들 좀 체크를 해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얘기는 오늘 저녁 7시에 좀 천천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30분, 30분 정도. 맨날 말이 길어지는데 많이 길면 또 안 들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재밌게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또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딱 30분 정도만 할 예정이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다우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0.2% 정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좀 눈에 보이는데 엔비디아의 영향이 컸었습니다. 그죠? 젠슨 황이 주식 매각을 완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단기적인 이슈 해소됨에 따라 4%대 상승이 나오면서 시총 3조 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뭐 국내 증시에 사실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뭐 반도체나 AI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체크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슨왕은 주식 매각을 완료했고, 뭐 엔비디아 상승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유지를 했다. 국내 증시도 오늘 좀 탄력적인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이다. 요 정도만 좀 그냥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관련된 뭐 테마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도 오늘 뭐 저녁 교육 방송 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철강 관련주들, 그죠? 뭐 전선 관련주들, 뭐 구리,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변동성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국내 상장 중국주, 그죠? 중국 기업,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탄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하고, 뭐 따로 관련된 종목을 추천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부 수급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과자가 연간 수출의 사상 첫 1조 가능성이라는 또 소식이 나오고 있죠. 사실 뭐 제가 주요 업종으로 계속 식품 관련주들, K푸드 관련주들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당연히 우리가 접근을 고려를 해야 되고, 뭐 때로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면서 지속 보유도 해야 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푸드 관련주들, 그렇죠? 제가 뷰티도 말씀을 드렸었고 푸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뷰티라고 하면 당연히 의료기기나 아니면 화장품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그죠? 하반기에 분명히, 뭐 분명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분명히 한 번쯤은 테마 순환이 돌 수밖에 없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하고 계시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뭐 저녁 때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조 클럽 앞둔 K 전선 관련주들 당연히 한 번씩 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슈겠죠, 그렇죠? 뭐 구리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뭐 8, 9월 좀 하락을 했다가 최근 9월 달 들어서 다시 좀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구리 가격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전선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거의 올 초중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뭐 인프라 관련주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전선 관련주들, 변압 관련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재룡전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일진전기 마찬가지고요. 관련된 테마 순환 여기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요 업종으로 하반기 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포트 구성을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 테마 순환을 통한 변동폭 확대로 수익 실현 가능한 재료입니다. 그죠? 인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어떠한 재료와 어떠한 테마를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인지를 하고 주식을 하시는 것과 그냥 단순히 누가 추천해가지고 그냥 샀다 팔았다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그럼 이 종목에 대한 이슈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시라고 제가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귀찮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침에 15분 정도, 그 다음에 장 끝나고 뭐 15분 정도, 10분 정도 복귀하는 방송은 꼭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습관처럼. 그래야 현재 시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본인 스스로 매매를 하시거나 뭐 어디 가서 뭘 들을 때도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오늘 시장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 종목 한 종목씩 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일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이 무엇이냐면 일단 KBI 메탈입니다. 자,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7%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죠. 거의 3주가 지났죠. 9월 초에 이미 추천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때쯤 추천을 드렸었는데 시장지수 조정 나옴에 따라서 조정 나왔다가 단기 지지선 다시 만들고 최근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한번 가격 회복을 했었습니다. 그죠?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전선 관련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 변동폭을 키울 것이다. 9월 초부터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이때 방송 시청하셔가지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대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전에 수익권 바로 올라올 거니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왔습니다. 신규 종목 추천 아닙니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 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 나왔기 때문에 오전에 대응 참고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따로 이미 뭐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 종목 추천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체크하시고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오랜만에 추천을 다시 좀 드리는 종목인데 비스토스입니다. 사실 비스토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의료기기. 뭐 최근에 이슈화는 계속해서 되고 있고 사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굉장히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단기적 테마 순환이 나오는 시점이 도달한다고 하면 변동성을 계속해서 잘 키우는 종목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 신규로 비스토스 일단 한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임 테마에도 속하기도 합니다. 난임 테마에도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뭐 추후 정부 정책 관련해서도 엮일 만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비스토스. 그죠?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거의 1년 동안 2,000원대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의 기대 수익이 10%임을 감안했을 때는 5% 10% 충분히 노리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인지를 하고 오늘 신규 종목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만 더 신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추천을 드리기보다도 두 종목만 볼 예정입니다. 자, S&T 에너지입니다. S&T 에너지. 사실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한 번씩 수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 그죠? 관련된 종목이다. 사실 S&T 에너지는 뭐 원전에도 속하기도 하고요, 그죠? 뭐 석유 가스 플랜트에 사용되는 뭐 열 교환기 관련해 가지고 해외 수주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뭐 추세 전환점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최근 거래량은 많이 없지만 지지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종목이고 점진적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전일 조금 일부 거래량도 추가적으로 실려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량만 나온다고 하면 16,000원대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신규 종목 한 종목까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플랜트 관련주죠. 기계 관련주. S&T 에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는데 PNS 미케닉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PNS 미케닉스는 이미 추천을 드렸었죠, 그렇죠? 전일 신규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생소하신 종목이지만 전에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 종목까지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 최근에 많이 잡히고 있는 이유가 시장 테마 순환 안에서 신규 상장주들이 단기적 변동폭을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추천드려서 상한가 달성을 했던 어제, 그죠? 엑셀세라피틱스도 있겠죠. 이것도 비교적 최근 신규 상장주입니다. 7월달에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죠? 전이 상한가 왔습니다. 물론 대내적인 이슈가 나오고 개별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단발성 수급이 들어왔지만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저는 이런 시점에서 절대 매매를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언제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하고 싶고 그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단기적 변동폭을 통한 수익을 노려보냐, 저점 지지선이 잡혔을 때 일단 그 점진적 지지선이 우상향하고 있는지도 봐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10월달부터는 저녁 교육방송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물론 저는 신규 상장 당일이라든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들은 매매 추천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100%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최근 대량 거래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슈 체크가 되었는지, 재료성과 이제 관심도 파악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NS 미케닉스도 마찬가지로 물론 조금은 이걸 왜 추천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 지지선이 명확하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슈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재료고요. 최근에 이슈화도 되고 있고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시면서 천천히 한번 오늘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료기기 한 종목과 뭐 원전과 뭐 플랜트죠. 그냥 거의 플랜트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로 S&T 에너지, 그 다음에 PNS 미케닉스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 한 종목 다시 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광법 부근으로 세 지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
자, 국내 증시는 뭐 비교적 탄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지수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는 크게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방향 설정해 드릴 것이고 성대표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 그죠? 하반기 수익 마감을 위해서, 올 한 해 수익 마감을 위해서 조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고, 조금은 비중 관련해서도 저는 항상 10% 15%를 말씀을 드리지만 20%까지도 조금은 무리 아닌 무리를 하면서도 우리가 좀 주요 업종 및 종목을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오전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집중하면서 특이사항 있으면 텔레그램 방 통해서 안내 드릴 테니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